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죠. 2019년 한국정보학회 KSC 월요일 세션이고요. A1, A3 세션의 인공지능 1입니다. 혹시 잘못 들어오신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저희는 인공지능 1이고 세션 A3입니다. 각 발표자는 15분 정도 발표 예정이고요. 발표 후에 5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객석에서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많은 질문해 주시고 토론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분은 인하대학교의 김학빈 군이고요. 시간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김학빈입니다. 학습된 신경망에서 카테고리 부집합 분류를 위한 서브 네트워크 추출 기법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들이 수천 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ILSVRC에서 대부분 딥러닝 모델들이 최근 들어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파라미터 수가 많고 학습 시간이 굉장히 긴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파라미터가 많고 학습 시간이 긴 경향이 있는 원인이 수많은 카테고리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실제 분류 상황에서는 전체 카테고리가 아닌 그 카테고리 전체 카테고리 중 일부 부분 집합의 카테고리들만 분류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가 패션 애널리스트 예시인데요. 저희 전체 10가지 의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근데 전체 의류를 다 분류하지 않고 신발 종류들만 분류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전체 의류를 분류하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 것은 파라미터 수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기존 오리지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네트워크에서 특정 부분 집합의 분류만을 위한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서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에 그 부분 집합들을 분류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릴레이티드 버그로 가져온 게 에런 종교화를 사용해서 프루닝을 하는 논문들인데요. 에런 종교화는 피처들의 가중치를 0 혹은 0에 가까운 값으로 유도를 해서 피처 셀렉션에 사용이 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파라미터 프루닝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인용한 논문들에서는 에런 종교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뉴런들의 연결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키 아이디어를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네트워크는 전체 카테고리를 모두 분류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브 네트워크는 어떤 부분 집합, 특정 부분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것만을 분류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 두 번째가 서브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입니다. 오리지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만 학습을 시켜주면 두 번째 특정 부분 집합이 임의로 주어질 때마다 서브 네트워크들을 계속해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런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만 에런 정교화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맨 앞쪽에 있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에런 정교화를 적용해주면 되고요. 앞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제외하고 뒤쪽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들이 있는 부분에만 에런 정교화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기존의 에런 정교화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WL''이 기존이랑 조금 다른데 저희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지칭을 하게 됩니다. 학습이 종료된, 에런 정교화를 사용해서 학습이 종료된 네트워크에 프루닝을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저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0.05보다 작은 파라미터들을 프루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트레이닝 전에 오리지널 네트워크, 그냥 원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냥 된 상태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고요. 에런 정교화를 통해서 학습이 종료된 후에 절대값이 0.05
보다 작은 값들을 이렇게 삭제해주고 이대로 그냥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 후에 서브 네트워크를 추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쪽에서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쪽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라지 A는 전체 카테고리 셋을 의미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i번째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뉴런들의 집합을 AI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지 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카테고리 집합이 되고 스몰 c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특정 카테고리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집합 스몰 c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뉴런들을 라지 AC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스몰 c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분류하는 데 필요한 AI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에 해당하는 뉴런들만 추출해서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파라미터 수의 효율을 얻으면서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브 네트워크의 전체 추출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스파스 커넥션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이미 프루닝이 진행된 것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때 특정 서브셋이 주어지면 이 서브셋을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뉴런들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뉴런들을 추출을 해서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조금 추상적인 예시였다면 웨이브 매트릭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서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이 추출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에런 정결을 사용해서 그대로 학습을 시켜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에런 정결을 사용해서 프루닝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프루닝이 진행된 연결들을 다 프루닝을 해주고요. 특정 부분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에 필요한 뉴런들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된 그 뉴런들은 밑에 매트릭스에 각 컬럼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추출된 뉴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선택해서 뽑아주고요. 이제 선택된 파라미터 외에 불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대로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주면 됩니다. 실험은 저희 실험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엠니스트 데이터셋과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모두 10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인 6만 장, 테스트 10,000장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패션 엠니스트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앞단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뒷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원소 개수별로 부분 집합 조합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평균 뉴런 수를 도시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엠니스트와 패션 엠니스트 모두 원소 개수에 비례해서 뉴런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오리지널 네트워크와 서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비 정확도 비교 실험인데요. 우선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원소 개수를 2개, 3개, 4개로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임의로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테스트 어큐시가 평균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불필요한 뉴런들을 제거하고 파라미터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제거돼서 어큐시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는 17%, 23%, 32%로 오리지널 네트워크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신발 종류만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신발 종류만 분류하는 실험에서는 신발 카테고리 3개만 분류하도록 서브 네트워크를 추출을 했고요. 테스트 어큐시 0.1% 정도 상승을 했고 파라미터 수의 비율은 26%만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저희 논문에서는 오리지널 네트워크와 서브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해서 전체 카테고리를 위해 존재하는 학습되었던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주어진 특정 부분 집합 분류를 위한 서브 네트워크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정결을 통해서 불필요한 뉴런들의 연결을 제거하고 파라미터 개수의 효율과 정확도 상승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보다 좀 더 많은 카테고리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한 아, 네. 정확도가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1, 4 두 개만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오리지널 네트워크는 1을 지금 서브 네트워크는 선택지가 1과 4밖에 없는데 오리지널 네트워크는 전체 10가지 중에 이제 1 또는 4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과 4를 제외한 다른 숫자로의 분류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그게 다 소거가 돼서 아마 정확도가 상승됐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여러 유명한 모델 적용되는 거라는 뒤쪽에 서브 네트워크 추출하는 연구를 이제 플리커런트 때 말고 다른 모델에 한번 적용시키거나 연구가 혹시 존재? 다른 연구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고요. 저희도 실험은 딱히 더 다른 모델에 적용을 해보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네. 레이어 개수 늘리면서 웨이트 숫자 늘리는 방향하고 있는데 네. 거꾸로 웨이트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딥러닝 장점은 레이어 개수 늘리고 가잖아요. 정확도 가지고 늘리면 웨이트 개수를 많아지는 건데 이 영상 문제 웨이트 개수 줄이는 쪽으로 왜 줄이는 데 정확도 사실 레이어 수를 오리지널 네트워크에 특정 레이어 수가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 레이어 수를 줄이진 않고 특정 레이어 안에 있는 파라미터 수 자체를 줄이는 걸로. 네. 여러 가지 CL 여러 가지 방법 적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아, 네. 높아지는 게 다 레이어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 웨이트 개수가 늘어나는 방향이거든요. 아, 네. 웨이트 개수를 줄이면 왜 정확도가 높은지. 이게 이미 학습을 할 때 파라미터 개수가 뭐 많고 적고가 분명히 어큐시 향상에 효과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어큐시 향상은 사실 그 문제보다는 지금 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분류를 할 때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원소 개수가 3개면은 3개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선택지가 3개밖에 없게 되고 오리지널 네트워크는 10개를 그대로 가져가고 데이터셋 저 테스트 어큐시를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0과 2와 6의 데이터셋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어큐시가 아마 상승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산 시간은 많이 줄었고 인퍼런스 할 때의 시간 사실 저희가 그걸 재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나 만약에 10개 중에 네. 3개만 하고 3개, 10개 해당되는 웨이트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계산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 시간이 만약에 20%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네. 뭐 수적으로는 20%만 네. 시간을 쓸 텐데 네. 그런 것도 좀 네.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시험 슬라이드에서 보면요. 네. 원래 10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1과 4, 0과 2와 6, 0과 4와 6과 7 이렇게 서셋을 안 했을 때 네. 실험 결과죠. 네네. 다른 서셋도 예, 사실 이게 테스트 어큐시랑 파라미터 수까지 다 재기가 조금 애매해서 뉴런수 실험에서는 예. 모든 조합을 다 평균을 낸 겁니다. 예. 네. 근데 결과 네, 에큐러시는 저희가 모든 조합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진 않았는데
뭐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일단 저희가 해본 것 중에서는 없었고 거의 다 상승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목적이 논문 목적이 제가 앱스트랙트 읽어보면 네. 전체는 너무 크고 실제로 모바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몇 개의 카테고리만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오디언스에서도 질문한 것처럼 조금 더 정확도가 원래 지금 0.983, 98% 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낮은 숫자의 액큐러시를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좀 분류를 해보면 예.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